네, 2차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요청드린 비디오 좀 재밌게 보셨나요? 거기 강사 한 분이 나오시죠? 네, 존잘남 스타일은 아닌데 강의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이쯤 되면 그 강사는 혹시 제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 바로 접니다. 얼굴 없는 베프 전유현이었습니다. 자, 에버랜드 사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박서영 씨, 코로나19 때문에 무턱대고 막연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죠. 오프라인에 영업하시는 분들. 자, 마케팅이라는 걸 좀 제대로 하면 비가 오는 날만 기다리는 고객들이 있는 것처럼 아마 매장을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이벤트 환경, 재밌게 요새 또 그런 거 많이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안전을 보장한 채 재밌는 이벤트를 해서 고객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오프라인 마케팅을 한번 구사해 봄직 할 것 같아요. 소영 씨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이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하는 풀 마케팅, 마케팅이라는 걸 갖고 이제 오늘 개념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케팅이라는 동네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용어들을 한 10가지 정도 나열해 봤는데요. 자, 구입 전부터 우리는 고객의 니즈가 있다. 고객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니즈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발견해서 우리 기업에서는 커스터머 밸류라는 고객 가치라는 그런 패키징을 만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스크라는 것 때문에 마스크라는 천조각을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건 아니고 고객이 1,500원을 내는 대가는 바로 커스터머 밸류를 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예. 안전, 패션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객 가치를 고객들이 산 이후에 사용을 하게 되겠죠. 예. 체험을 하는 겁니다. 고객 체험을, 제품을 사용하는 걸 요새는 체험이라고 많이 합니다.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만족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렇죠? 제품을 사용하면 결국 고객들은 그 제품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스펙트럼 속에 어디 한 군데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만족한 고객들은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예, 추천을 한다는 거죠. 이 추천이라는 게 요새 굉장히 중요합니다. recommendation.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recommendation. 앞에 얘기한 experience. 예. 자, 만족한 사람들은 주변에 페이스북에 좋아요, 인스타그램에 사진들을, 그 브랜드 사진들을 올려줍니다. 기업에서 돈 주지 않는 영업사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불만족이 극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주위에 악성 추천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 추천거리가 뭐 없을까를 생각해서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고객 가치 속에 패키징을 할 때 과연 어떤 가치를 넣어야지 고객들은 주변에 추천을 하게 될까? 이거를 사전에 고민들을 많이 하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필요한 게 요새는 experience입니다. 뭔가 색다르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감동적인 그런 체험거리를 제품 속에 가치의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면 고객들은 만족을 하게 되고 극심한 만족을 한 사람들은 주변에 레코멘데이션을 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레코멘데이션까지 한 고객은 결국 제품 사용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제품을 구입할 때 어느 기업 제품을 구입할까요? 이미 자기가 산 제품을 다시 리셀링, 재구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나온 조금 격이 다른 또는 고급적인 제품들이 나오면 그 제품도 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제 셀링이죠. 어,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제품이 나와도 고객들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그런 개념입니다. 크로스셀링은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서 나중에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열티까지 이제 요거는 이제 로열티라고 합니다. 고객 로열티. 즉 특정 브랜드를
어느 만큼 지속적으로 재구입을 할 건가, 그 정도를 말합니다.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계속 한 브랜드를 고집한다, 구입한다. 그러면 그 제품은 고객 로열티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우선 니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고객 니즈. 이 니즈는 무엇일까요? 우리 김진희 씨, 진희 씨는 니즈는 땡땡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실까요? 여기 장표에 나와 있죠? 굳이 두 단어로 여기 메꾼다면 불편 내지 결핍입니다. 불편한 상태, 결핍된 상태를 우리는 니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강의 시간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고객들은 어떤 순간순간마다 현재 상태가 있겠죠? 현재 상태 어떤 느낌. 그 순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얼 스테이트에 못 미치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어떤 현타를 느끼게 되면서 갭을 느끼는 거죠. 이 갭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여기 AS는 actual state. 그러니까, 현실이 뭐뭐해.
예를 들면 목말라, 배고파. 그쵸? 현실이 지금 어떤 IS에 못 미치는 그런 상태를 이제 AS 중심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 이상적인 상태, 자기가 도달했으면 하는 이상적인 상태, IS, 아이디얼 스테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학교에 가서 친구들 옆에 두고 같이 교수님하고 수업을 받고 싶은데, 아이디얼 스테이트로 표현된 니즈가 되겠습니다. 이 갭을 표현하는 이 단어들을 이제 우리는 니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보통 아이디얼 스테이트는 자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고객은 지금 이상적인 상태를 못 느끼는데도 광고에 의해서 자꾸 아이디얼한 스테이트를 보여주면서 액츄얼 스테이트와 너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지? 그리고 갭을 고객들에게 인지시켜 주면서 의도적으로 갭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걸 광고라고 하죠. 그래서 광고 보시면 보통 천편일률적이죠. 현재 고민하는 상황을,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을 다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이상적인 어떤 상황을 연상시켜 주게 하면서 우리 제품을 우리 제품을 사용한 후에 고객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광고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니즈는 고객이 스스로 자각할 수도 있고, 기업이 의도적으로 아이디어 스테이트를 느끼게 함으로써 만들어주기도 한다. 여기까지가 니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원치라는 단어도 있어요. 원치는 어떤 특정한 제품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그 필요, 욕구 대신에 원치에서는 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수단, 어떤 불편을 메꿔주는 수단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거를 우리가 원치라고 합니다. 원하는 거, 그렇죠? 좀 구체화된 거. 여러분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드릴이죠. 이 드릴은 고객들이 왜 삽니까? 그죠? 드릴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드릴 자체가 이제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이거죠. 근데 이 드릴은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니즈 때문에 드릴을 삽니까? 드릴 자체가 갖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죠. 물질적인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드릴이 주는 뭐 때문에, 솔루션이 뭡니까? 우리 신영주 씨.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은 3만 원을 내고 드릴 자체를 사는 게 아니고, 이때는 고객 가치로 표현하면 이 니즈, 뭐가 불편해서, 구멍이 없어서, 구멍이 있었으면 좋겠어, 벽에. 그 구멍에 대한 니즈, 불편이 있어서 3만 원을 주고 드릴을 사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는 드릴이 필요가 되고, 니즈는 구멍이라는 아이디얼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구멍이 있었으면 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니즈와 원치를 비교해 보면, 우리 이주아 씨 한 번 더 소환되나요? 예. 어느 게 더 기업 입장에서는 요새 더 중요할까요? 앞으로 주아 씨가 어떤 개인 사업을 한다, 어떤 회사에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다 그러면 니즈에 집착하는 게 좋겠어요? 원치에 집착하는 게 아이디어가 좀 나오겠어요? 예. 지금은 니즈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고객이 뭔가 필요한데요 라고 기업에 얘기하기도 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거는 웬만큼 구체화된 거는 다 신제품은 나왔어요. 지금은 그 이전에 고객이 뭐가 좀 불편한데, 그래서 필요가 나오겠지만 뭐가 불편한다는 1차적인 욕구, 이 니즈, 불편에 집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주 기가 막힌 히트 상품들이, 기존에 없던 신제품은 바로 이 니즈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한번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니즈. 소리가 좋습니다. 불편, 결핍. 네, 같이 따라 읽어보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황역을 나오면 맞은편에 바라보이는 익숙한 풍경이죠. 그 편의점에 우리 전우철 씨가 듣고 계신가요? 예, 어제 과음을 하셨어요. 전우철 씨가 들어가서 컨디션을 찾습니다. 컨디션 주세요. 근데 가게 알바생은 컨디션에 주목합니다. 고객의 원츠, 고객이 원하는 구체화된 제품에 초점을 맞추면 판매가 중단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점주가 있다면 이 사람은 생각해 보겠죠. 과연 이 사람은 컨디션 자체에 관심 있는 걸까? 이 사람의 니즈, 불편한 상태는 뭘까? 뭐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금 우철 씨의 니즈는 숙취입니다. 숙취 해소를 하고자 하는 그 상태.
자, 그러면 컨디션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숙취에 초점을 맞추면 갈아 만든 배를 추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우리나라 숙취 해소제 IDH라고 표현하죠. 그네들은 배를 IDH라고 표현하네요. 자, 이 사례는 원투보다 이제 니즈에 초점을 맞춰 근원적인 고객의 불편에 집착을 하면 판매가 된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순간 100% 아이디얼 스테이트에 만족해하는 상황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우리 내면에는 이 많은 욕망들, 니즈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우리 무의식 속에요. 그래서 항상 아이디얼 스테이트에 못 미치는 이런 불편 속에 니즈들이 생기면서 제품이 나오게 되고 계속 신제품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중요하네요. 고객 니즈는. 자, 우리 양지수 씨 듣고 계신가요? 지수 씨는 1학년 때 경영학 원론 배우셨나요? 거기에 아마 이 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리적 욕구에서 니즈를 느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충족되는가 싶더니 안전에 대한 욕구, 요새처럼. 그 다음에 그게 좀 충족되는가 싶으면 나이가 들에 따라 이제 사회 진출하면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어떤 소속감을 거의 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충족돼서 팀장급이 되고 이제 올라가면 주변으로부터 존경,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주변에 대한 의식하는 그런 니즈들이 생깁니다. 이게 다 끝나면 이제 뭐 한 나이가 많이 지긋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아 실현이라는 스스로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런 니즈들이 꿈틀거리면서 다시 충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요거를 지수 씨, 우리 경영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매슬로우 들어보셨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이게 바로 마케팅에서 말하는 니즈입니다. 이런 니즈들을 계속 뭔가 결핍되면 충족하고 또 그 다음 게 니즈가 꿈틀거리고 충족하면 그 다음 게 나타나요. 이런 인생이 이런 단계로 우리가 계속 니즈를 느끼면서 어떤 제품을 통해서 충족을 시켜가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표 중에 제일 중요한 장표라고 볼 수가 있네요. 고객 니즈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이제 고객이 일단 불편이라는 걸 느끼느냐, 그리고 그걸 참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물건을 판매한 기업에게 표현을 하느냐, 이제 그 두 가지가 적극적으로 연결이 되면 표출 니즈라고 합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표출 니즈.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잠재 니즈는 이제 표현되지 않고 주변에는 표현되지 않고 스스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불편, 그런 니즈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의식은 해요. 그러나 표현하지 않는 불편. 두 번째는 의식조차 못하는, 자기도 이게 불편인지 모르는 그런 니즈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의식된 잠재 니즈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의식은 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식조차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업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얼 스테이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인식을 시켜서 갭을, 너 지금 이런 게 불편할 거야, 인식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니즈를 만들어주는, 인위적으로 그런 니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무의식 잠재 니즈부터. 무의식 잠재 니즈 같이 읽어봅니다. 의식된 잠재 니즈. 무의식 잠재 니즈. 두 번 읽었습니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표출된 니즈로 나올 수 있는 제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쉽게 이건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잠재 니즈를 갖고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표출 니즈는 주변 사람이나 기업이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요? 주변 사람에겐 요즘 말하는 SNS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불편한 상태를 표현하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제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콜센터 전화를 통해서 또는 홈페이지,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서
고객 상담하는 그쪽에다가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기업에서는 이 고객의 불편한 니즈를 표현한다는 거, 표출한다는 것 자체는 쉽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잠재 니즈 중에 첫 번째, 불편이라고 고객은 느끼지만 주변에 구태여 표현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굳이 이걸 꺼내는 것도 입 아프고 해결되는 것도 별로 그런 경험이 없고, 요런 불편거리는 좀 그 기업 누군가에 바로 좀 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부서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콜센터에 그냥 전화하면 여기저기 그냥 전화번호 계속 눌러가면서 내가 어딘가 누군가에 계속 핸들링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대부분의 기업은 고객의 불평이나 이런 불편 클레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자, 세계적으로 어, 어, 고객 서비스를 제일 잘한다는 이 자포스라는 회사 들어보신 적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미국에 온라인으로 전화로 신발을 판매하는 매출액이 조 단위가 넘습니다. 이런 고객 서비스의 잠재력을 보고 아마존이 일찌감치 이 회사를 1조 원인가요? 그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인수를 했어요. 자, 이 회사 홈페이지, 최근 홈페이지인데 우리 양지수 씨 아까 소환됐나요? 예. 지난번에 한번 소환된 김다원 씨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일반적인 기업의 홈페이지와 다른 구석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쭉 한번 둘러보세요. 제가 미리 힌트가 주어진 상태죠? 예. 고객의 불평을 기업들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번호, 고객 서비스의 어떤 전화번호를 맨 상단에, 고객이 시선이 제일 먼저 가는 상단에 자신있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어때요? 대부분 기업 콜센터 전화번호 찾으려면 어때요? 저 스크롤바까지 내려야 되죠? 이 압박감. 쭉 내려가서 맨 밑에 그 전화번호도 글씨가 작죠? 그죠? 전화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러나 이 회사는 맨 위에 딱 박아놓음으로써 고객이 어떤 얘기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래서 불평이 있는 고객들도 전화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이 고객들이 들어와서 볼 때, 이걸 보는 순간 제품의 신뢰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괜찮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불편이 보이시나요? 네. 이어폰 줄이 꼬여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객은 이 이어폰 줄을, 꼬인 줄을 풀어가면서 주위에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꼬이지 않는 이어폰 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이죠. 자, 이런 거를 이제 고객이 어렵사리 푸는 얼굴 표정이나 행위를 주위에서 관찰을 하는 어느 이어폰 업체는 이런 식으로 옷가게에 있는 이런 자크를 보고 이걸 이어폰 줄로 만들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올렸다 내렸다 두 줄 한 줄 꼬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고객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니즈를 관찰을 통해서 그 고객의 표정과 행위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고객 가치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네, 바지 속의 셔츠 불편하다. 그러나 겉으로 표현할 때도 모르겠고 표현하지 않는 일반적인 고객들의 행태에 어떤 기업은 당당하게 꺼내놓는 셔츠를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잠재 니즈는 고객이 불편인지 의식조차도 못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니즈들은 기업들 입장에선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죠. 우선 의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얼 스테이트를 보여줌으로써 너 지금 그 액추얼 현재 상태가 거기 못 미치지 않아? 느끼게 만들어서 불편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광고들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네 제품을 이제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무의식 잠재 니즈는 어떻게 파악을 할까 고민하던 기업들은 요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또는 가정 방문해서 집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모니터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습관, 관습 이런 광경을 모니터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모니터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들의 얼굴이나 표정에, 그죠? 말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얼굴이나 행동, 표정에서 캐치해내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불편해하고 있구나. 근데 본인은 모르니까. 이런 거를 캐치해내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연결시키는 이런 제품들이 요새 크게 히트하는 상품들입니다. 기존의 시장이 이런 식으로는 나온 제품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 아이템을 구할 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개념입니다. 네, 우리 최명기 씨 듣고 있나요? 네, 명기 씨는 이 노트를 보는 순간 본인이 직접 이걸 쓴다 생각하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아마 의식도 평소에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봐도 좀 얘기하기가 그렇죠. 예, 사실은 중간에 있는 이 스프링, 이쪽 면을 작성할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이거를 주위에서 간파한 어떤 기업은 이런 노트를 내놨습니다. 기본 기능의 어떤 스프링 역할은 하지만 상당 부분은 작은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노트 괜찮지 않습니까? 네, 거꾸로 돋보기가 달린 이 손톱깎이는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의식도 못하면서 손톱깎이를 깎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제품이 나왔을까? 유추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어떤 불편이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손톱 깎을 때 그렇죠? 시력 문제를 이렇게 해소한 신제품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자판기 보시면 본인은 잘 못 느끼지만 주변에서 우리가 이 분을 보면 느끼겠죠. 어떤 불편? 네, 허리 굽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허리를 펴서 컵을 꺼낼 수 있는 그런 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위에서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그런 게 그다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감수하고 살아온 불편이 있네요. 왜 양말 두 짝은 꼭 같아야 될까? 그래서 생기는 불편이 있는 거죠. 그죠? 항상 한 짝이 없어지면, 한 짝이 헤어지면 나머지도 버려야 된다는 지구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자, 어떤 기업은 이러한 불편 아닌 불편을 주변에서 파악을 해서 과감하게 이런 스타일은 같지만 서로 다른 양말도 신을 수 있다는 걸 과감하게 마케팅으로 성공한 히트 상품도 있습니다. 솔로삭스라고 하죠. 자,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객도 모르는 이런 잠재 니즈를 기업들은 어떻게 파악을 했다고 제가 일관되게 어떤 단어를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연상되나요? 방법론으로. 고객 자신도 모르는 걸 주변에서 기업이 마케터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동물이 늑대죠? 예, 이 늑대는 현재 몇 마리가 보입니까? 너무 자세하게 보시지 마시고 강의 문맥상 그냥 보이는 대로 일단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마리죠? 예, 두 마리인데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관찰을 집중해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보면 몇 마리가 보일까요? 자, 사진이 좀 확대돼서 우리가 좀 관찰이라는 걸 좀 해봅시다. 집중해서. 몇 마리 보이시나요? 좀 하늘 구름에서도 좀 보이고 나무에서도 좀 숨어있는 총 몇 마리가 더 보일까요? 네, 최현정 씨 몇 마리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많다는 게 하나의 힌트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관찰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그림은 보이는 대로 한번 본 겁니다. 그죠? 그러나 집중해서 보면 7마리 정도가 더 보일 겁니다. 자, 우리 생활하면서
앞에 사진처럼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주목해서 그 본질을 보려고 하거나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안 보였던 부분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의 잠재 니즈는 뭘 통해서 본다? 주변에서 그 사람,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을 해보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앞으로 AI가 우리의 잡들을 많이 앗아갈 텐데 그나마 우리가 살게 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많이 얘기하죠. 그 중에 많이 얘기하는 의사소통 기술, 관찰, 경청, 질문 뭐 이런 요소들을 요새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관찰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잠재 니즈를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사업 아이템들을 갖고 나름 앞으로 이제 살아가셔야 될 텐데, 자, 그때 이 고객 관찰을 통해서 고객의 표출된 니즈보다 고객이 못 느끼는, 얘기 안 하는 그런 잠재 니즈를 파악하는 이 관찰법에 대해서 역시 또 제가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요 두 번째 차시는 여기서 끊고 역시 마찬가지로 요 강의 내용을 파일을 클릭해서 세 번째 차시 시작되기 전까지 꼭 감상을 하시고 저를 만나 보시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